6. 대수 개념 익히기 정답을 위한 표현식 평가. 수학혁명의 6번째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대수식과 방정식의 기초를 안내하고 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수식의 기본 구성 요소와 개수, 상수 및 변수를 식별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대수식을 풀기 위한 연산 순서, 절대값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 분수와 음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은 대수식과 방정식에 자신있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 방정식을 풀기 위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수 개념을 익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수학의 힘을 발휘하고 자신있게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대수식 이해. 대수식은 숫자, 변수,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함께 모여서 풀거나 평가할 수 있는 수학적 설명을 형성합니다. 대수식을 풀거나 평가하려면 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수식의 3가지 구성 요소는 개수, 상수, 변수입니다. 대수적 표현에서 이들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수. 개수는 변수에 곱해진 숫자입니다. 이는 수학적 표현으로 표현되는 내용의 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x라는 표현이 보이면 개수는 3이고 변수는 x입니다. 이 표현식에서 x는 3번 표현됩니다. 상수. 상수는 표현식에서 변경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3, 4라는 수식을 보면 상수는 3과 4입니다. 이 수식에서는 수식을 어떻게 풀거나 평가하더라도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수. 변수는 알 수 없는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자나 기호입니다. 이 알 수 없는 숫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결되거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x7이라는 표현식이 표시되면 변수는 x입니다. 이 표현식에서 x는 x에 대한 값이 주어지면 풀거나 평가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대수식의 기본 구성 요소를 이해했으므로 이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3x7. 이 식에서 3은 개수, x는 변수, 7은 상수입니다. 예시 2. 2살 4살. 이 식에서 2는 개수, y는 변수, 4는 상수입니다. 예시 3. 5집 8. 이 식에서 5는 개수, g는 변수, 8은 상수입니다. 대수식의 기본 구성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대수 개념을 익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개수, 상수, 변수를 식별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수, 상수, 변수 이해하기. 대수식을 읽으면 식을 이해하고 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개수, 상수 및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대수식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수. 개수는 일반적으로 변수 바로 앞에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어떤 것의 사본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변수 x 앞에 개수가 3이면 x가 3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수. 상수는 변수 없이 표현식에 직접 배치되는 숫자입니다. 방정식에 간단히 넣을 수도 있고 더하기 또는 빼기 기호 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변수. 변수는 방정식에서 알 수 없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입니다. y는 모든 숫자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숫자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구성 요소는 방정식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각 구성 요소의 역할을 알면 방정식을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의 개수가 해당 변수의 복사본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변수 중 몇 개가 방정식에 포함되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수가 무엇인지 알면 방정식에 어떤 숫자가 사용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방정식을 푸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수는 풀어야 할 미지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개수, 상수, 변수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대수식을 더 잘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방정식에 어떤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면 방정식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더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수 개념 익히기 정답을 위한 표현식 평가. 대수식을 풀기 위해 연산 순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수학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대수학의 연산 순서는 방정식을 풀 때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산을 수행하는 순서입니다. 이는 여러 연산이 포함된 방정식이나 괄호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 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표현식을 평가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기본 수학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올바른 답을 얻으려면 이러한 작업을 올바른 순서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순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연산 순서는 항상 괄호, 지수,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의미하는 PEMDAS로 작성됩니다. 방정식을 풀려면 먼저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PEMDAS가 나열하는 올바른 순서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괄호가 있는 방정식을 풀 때는 먼저 괄호 안의 내용을 평가한 다음 거기에서 연산 순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x4873x425를 풀려고 합니다. 먼저 괄호를 평가하여 4812가 됩니다. 그런 다음 순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기 위한 연산. 곱셈부터 시작하면 72, 84가 됩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3x를 빼서 84, 3x가 남습니다. 그런 다음 84, 4, 88로 덧셈을 합니다. 방정식을 마치려면 양변에서 88을 빼면 3x 17이 됩니다. 그런 다음 양변을 3으로 나누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x 5.5. 보시다시피 방정식을 올바르게 풀려면 작업 순서가 필수적입니다. 이 방법을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관련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여러 연산, 분수, 음수 등을 사용하여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대수 개념 익히기 정답을 위한 표현식 평가. 절대값은 대수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절대값은 부호에 관계없이 모든 숫자의 숫자 값입니다. 음수는 양수와 동일한 절대값을 갖습니다. 숫자의 절대값을 계산하려면 음수 기호를 제거하면 됩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7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대답은 7입니다. 이는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절대값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대수식을 풀 때 절대값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값을 더하고 빼는 것은 방정식 작업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표현식의 수치값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향후 사용을 위해 방정식 내에서 특정 값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더하거나 빼려면 먼저 절대값을 사용하려는 숫자를 식별하세요. 그런 다음 숫자에서 음수기호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값을 더하거나 뺍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9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 먼저 5에서 음수부호를 제거합니다. 이제 95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4로 더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표현에 대한 답입니다. 절대값을 더하고 빼는 개념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2와 2에서 음수부호를 제거합니다. 이제 12이라는 표현식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 2를 2로 더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표현식에 대한 답입니다. 절대값을 더하고 빼는 것은 대수식을 풀 때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정식에서 추가로 사용할 값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수식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게 되면 절대값은 항상 수치답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대수 개념 익히기 방정식 풀기. 방정식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사용되며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용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방정식은 표현식과 등호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현식에는 상수 숫자와 변수할 수 없는 값과 포함되며 등호는 이 두 부분이 동일함을 나타냅니다. 방정식을 풀려면 방정식의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찾아야 합니다. 방정식을 풀기 위해 우리는 연산 순서를 사용합니다. 이는 어떤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련의 규칙입니다. 연산 순서는 괄호, 지수, 곱셈, 나눗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덧셈과 뺄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입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 5x3, 2x7이 있는 경우 방정식의 곱셈과 나눗셈 부분을 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5x는 2x와 같으므로 2를 지워서 37이 됩니다. 그런 다음 덧셈과 뺄셈 부분인 330을 풀 수 있으므로 방정식의 해는 x입니다. 0. 방정식을 풀 때 절대값을 더하고 빼는 규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 숫자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절대값을 더하고 뺄 때 숫자의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을 더합니다. 숫자의 부호가 다른 경우 절대값을 뺍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 x6을 풀 때 10인 경우 66의 절대값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여 2를 10에서 빼면 4가 됩니다.
그런 다음 방정식을 x60 또는 x6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 이 2단계 방정식을 풀면 x4 또는 x16가 됩니다. 이제 방정식 풀이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으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용하여 몇 가지 간단한 방정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2x58. 먼저 방정식의 양변에서 5를 뺍니다. 그러면 2x3이 됩니다. 그런 다음 방정식의 양변을 2로 나누어 x32이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사용하여 방정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x40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려면 양변을 10으로 나누어 x4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 32x6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려면 양변에 2를 곱해야 하므로 x9가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용하여 방정식을 푸는 기본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분수와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연습과 인내를 통해 방정식을 푸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대수식에서 분수와 음수 익히기. 대수학의 경우 분수와 음수는 방정식을 푸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와 음수가 방정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대수 개념을 익히고 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분수와 음수가 방정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규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수와 음수가 방정식에 미치는 영향. 분수와 음수는 풀기 위해 추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수는 더하거나 빼기 전에 가장 낮은 공통분모로 변환되어야 하며 음수는 곱하거나 나눌 때 다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수학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수나 음수가 포함된 방정식 풀기 팁. 분수나 음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을 더 간단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더 쉽게 식별하고 전체 방정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정식을 더 작은 단계로 나누면 프로세스가 덜 복잡해집니다. 분수를 곱하고 나눌 때 분자와 분모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수를 곱할 때는 분자를 곱한 다음 분모도 함께 곱해야 합니다. 분수를 나눌 때는 분모를 뒤집어서 분자와 역분모를 곱해야 합니다. 음수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분수와 음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예. 분수와 음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67, 34. 2. 32. 3. 56, 12. 첫 번째 예에서 방정식에는 두 분수를 빼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려면 두 분수를 가장 낮은 공통분모의 경우 12로 변환하고 분자를 빼야 합니다. 따라서 67, 34은 612, 312가 되며 이는 312와 같습니다. 두 번째 예에서는 방정식에 두 개의 음수를 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려면 숫자의 같은 부호의 경우 두 개의 음수를 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의 답은 6입니다. 세 번째 예에서는 방정식에 나눗셈이 포함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려면 먼저 두 번째 분수 12를 반전시킨 다음 첫 번째 분수의 분자와 반전된 분수를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56, 12는 56, 21이 되며 이는 106과 같습니다. 분수와 음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규칙. 분수를 더하거나 뺄 때 분수를 가장 낮은 공통분모로 변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두 번째 분수를 반전시킨 다음 분자와 분모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수를 더하거나 뺄 때 반대 부호가 있는 숫자는 서로 상쇄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 3, 5입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두 개의 음수는 양수가 되고 두 개의 양수는 음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수와 음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와 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규칙을 연습하고 이해하면 대수 개념을 익히고 수학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장에서는 대수식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웠습니다. 계수, 상수, 변수를 식별하고 연산 순서를 사용하여 표현식을 올바르게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절대값의 덧셈과 뺄셈 규칙에 익숙해졌고 분수와 음수를 사용하여 방정식을 푸는 연습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익히면 이제 정답에 대한 표현식을 자신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수식을 평가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대수 방정식을 풀 때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해.
중 하나는 연산 순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정식의 각 부분을 올바른 순서로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아 잘못된 답에 도달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산 순서는 대수식에서 항이 평가되는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된 규칙 집합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모호성을 방지하고 방정식의 각 부분이 올바른 순서로 올바르게 평가되도록 보장합니다. 규칙에 따르면 표현식을 평가하는 순서는 괄호, 지수,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순이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을 잊어버리고 결국 계산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정식을 풀 때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표현식 내의 모든 계수와 상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수는 방정식에서 변수 앞에 오는 숫자이고 상수는 방정식에서 고정된 값을 갖는 숫자입니다. 수학적 표현이나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모든 계수와 상수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수와 상수가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으면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 수 없습니다. 절대가치는 사람들을 종종 당황하게 만드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절대값은 수직선상의 0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즉, 방향에 관계없이 0에서 숫자까지의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절대값은 0과의 거리가 10이므로 10이 됩니다. 사람들은 절대값을 더하고 빼는 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이는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풀 때 종종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수방정식을 풀 때 연산 순서를 기억하고 모든 계수와 상수를 추적하고 절대값을 더하고 빼는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고 올바른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방정식 분석 및 문제 해결 전략. 수학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정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정식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반복되는 주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방정식은 수학의 모든 곳에 있으며 방정식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의 유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학적 모델은 현실 세계를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시뮬레이션, 최적화, 게임 이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모델 유형을 알면 해결하려는 문제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업 중인 모델 유형을 이해하고 나면 방정식 자체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식이나 반복되는 항과 같은 방정식 자체의 패턴뿐만 아니라 배수나 10의 거듭 제곱과 같은 숫자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방정식의 패턴을 식별할 수 있으면 복잡한 방정식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변수를 사용하여 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단순히 알 수 없는 수량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변수가 있는 방정식을 풀려면 방정식을 재배열하고 다른 형식으로 변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수나 방정식의 양쪽 변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하나의 변수를 다른 변수로 대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선형성이나 기하급수적 증가와 같은 방정식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방정식을 풀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곱셈이 반복되는 방정식인 지수와 로그를 사용하여 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의 속성과 지수와 로그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은 방정식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방정식의 그래픽적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더 복잡한 방정식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벡터 방정식을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형 방정식과 같은 방정식 시스템을 그릴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방정식의 그래픽적 특성을 이해하면 솔루션을 더 잘 시각화하고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수학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변수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방정식의 그래픽 특성을 탐색하고 반복되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하위 섹션 분수, 소수 및 백분율에 대한 이해 얻기. 숫자를 다룰 때 분수, 소수, 백분율은 이해해야 할 필수 주제입니다. 이 하위 섹션에서 저자는 각 주제의 기본 사항을 안내하고 문제 해결 노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분수는 전체의 일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 4조각이 있고 이를 두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각 사람은 조각 2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개의 반쪽은 각각 전체 케이크 4조각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수학에서 분수는 분자와 분모로 나타납니다.
분수의 예는 32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3개의 반을 의미합니다. 소수는 분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분모가 10이거나 10분의 1, 100분의 1 등과 같이 10의 배수인 분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수학에서 소수는 숫자의 자리값으로 나타납니다. 소수의 예는 0.87과 같을 수 있으며 이는 87분의 1을 의미합니다. 백분율은 전체에 대한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정수에서 항목의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수학에서 백분율은 분모가 100인 분수로 표시됩니다. 백분율의 예는 25%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100개 중 25개를 의미합니다. 기본 사항을 이해한 후 다음 단계는 이를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수의 경우 분자와 분모에서 동일한 인수를 찾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수 812는 23으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경우 소수의 10의 거듭 제곱을 곱하여 분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 0.87은 분수 87,100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백분율을 사용하면 전체 숫자에서 빼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는 정수가 있고 그중 25%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25,100. 0.25를 계산하면 100의 25%는 2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수, 소수, 백분율은 모두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4는 소수 0.75로 쓸 수 있고 소수 0.75는 백분율 75%로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숫자 유형을 상호 교환하는 기능은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숫자를 사용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수, 소수, 백분율 소개. 이 장에서는 분수, 소수, 백분율에 대해 배우고 실제 시나리오에서 이들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개념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수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분수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분수는 전체를 같은 부분으로 나눈 부분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분수는 분자와 분모라는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되며 ND와 같이 표시됩니다. 분자는 측정하려는 전체의 일부인 상단의 숫자이고 분모는 전체를 나눈 동일한 부분의 수인 하단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4개의 동일한 조각으로 나누어진 피자가 주어졌고 그중 2조각을 먹었다면 이를 2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4조각 중 2조각을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소수란 무엇입니까? 소수는 분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소수는 1, 10, 100 등을 구분하는 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25는 25.0 또는 2.50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수점 뒤에 0은 해당 숫자가 분수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소수점 앞에 다른 숫자 0이 안 있는 숫자를 10으로 나눌 수 있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숫자 2.50은 숫자가 10으로 2번이와 0.5 나누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소수는 매우 크거나 작은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인 과학적 표기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표기법은 nx 10x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여기서 n은 숫자이고 10x는 10을 곱해야 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백분율이란 무엇입니까? 백분율은 단순히 100의 분수로 표기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막대 사탕 10개 중 5개가 있으면 분수를 510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분자와 분모에 10을 곱하여 이 분수를 백분율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는 50%에 해당하는 5만 100이 됩니다. 백분율은 정수의 일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캔디바 100개 중 25개가 있다면 이를 25,100으로 쓰고 백분율로 변환하면 25%가 됩니다. 분수, 소수, 백분율을 함께 사용하기. 분수, 소수, 백분율이라는 세 가지 개념은 모두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 시나리오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 가격이 25% 인하된 품목 세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소는 25,100 가격의 25%가 할인됨과 같은 분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이 감소를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즉 25,100은 0.25가 됩니다. 이 숫자들을 함께 사용하여 품목의 새로운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의 원래 가격이 100달러인 경우 0.25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소수의 100달러를 곱하여 새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판매 가격은 $25가 됩니다. 분수, 소수, 백분율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면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고 실제 시나리오에서 항목의 새로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습과 이해를 통해 이러한 개념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에 대한 숫자의 영향 탐색. 숫자는 강력하며 우리 주변의 세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이해부터 재무관리에 이르기까지 숫자를 사용하여 실제 시나리오의 확률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숫자가 실제 시나리오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사용하여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확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도박의 맥락에서 확률은 승리 또는 패배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잭 게임을 하고 있다면 패를 이기거나 이를 확률은 여러분이 받은 카드와 딜러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영역은 금융입니다. 복리 계산부터 인플레이션 이해에 이르기까지 숫자는 우리가 재정적 미래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란 초기 원금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누적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A는 APRN NT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는 미래 가치, P는 초기 원금 금액, R은 이자율, N은 이자가 발생하는 횟수입니다. 연간 적용되며 T는 연수입니다. 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초기 금액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립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지출되는 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돈을 다룰 때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1년 동안 5%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를 알면 현재와 미래의 구매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를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예측을 하고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어떤 유형의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지 파악하려는 경우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고 어떤 유형의 고객이 구매 가능성이 낮은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숫자는 실제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해부터 재무관리에 이르기까지 숫자가 실제 시나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에서 데이터 세트 작업. 데이터 세트는 수학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정보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결론을 도출하고 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수학 성공의 핵심이며 실제 시나리오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는 시각적 또는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관련 데이터 포인트의 모음입니다. 데이터 세트는 빈도표,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평균 설명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수학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세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또 다른 필수 부분은 확률과 통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확률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확률은 성공적인 이벤트 수를 총 이벤트 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통계는 평균, 중앙값 및 모드를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평균은 평균, 중앙값은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 최빈값은 가장 빈도가 높은 값입니다. 금융수학은 데이터 세트를 다룰 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금융수학은 수학을 개인 금융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율, 복리, 인플레이션, 할인율 및 기타 재무 계산 계산이 포함됩니다. 위험 분석은 투자와 관련된 손실 확률을 정량화하는 금융수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세트를 실제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면 매출 예측, 주가 예측, 소비자 행동 이해, 투자 결정 등 다양한 실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데이터 세트로 작업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수학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세트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에 익숙해지면 문제 해결 및 수학의 실제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다양한 계산 유형과 연산 순서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숫자, 작업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수치 방정식의 패턴을 인식하는 등 더 어려운 방정식을 다루는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분수, 소수, 백분율을 다루고 수치 방정식의 맥락을 수정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실제 시나리오에서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장은 독자들이 숫자 작업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해야 할 일반적인 수학 실수. 수학은 배우기 어려운 과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 결과가 잘못된 이유를 이해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문제의 모든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 때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작업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는 정답을 얻기 위해 특정 작업을 특정 순서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대답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분수, 소수, 백분율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분수, 소수, 백분율이 동일한 값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유형의 숫자를 계산할 때 소수점 위치가 잘못되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수치 방정식의 패턴을 인식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정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방정식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없습니다. 패턴이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정식의 숫자를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방정식의 실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답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방정식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정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숫자 사이의 관계, 방정식에 사용되는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기초를 익히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정식의 실제 의미에 대한 지식은 더욱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면 해당 과목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